많은 분들이 염려를 해주신 덕분에 제 목이 드디어 거의 정상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부동산 혹시 가보셨을까요? 자, 부동산에 가서 우리가 혹시 전세 있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면은 다들 무슨 얘기하죠? 전세 매물이 진짜 없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를 살아야 된다. 이런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데이터로 좀 봐봤거든요. 데이터로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 거래가 있고 전세 거래가 있고 월세 거래가 있고 요즘은 또 반전세도 많이 사시는데 반전세는 이제 월세로 속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봤어요. 서울의 아파트 전체 매매 거래량이고요. 평균은 매매 거래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 한 5,900건 정도 되고요. 월에. 그다음에 전세가 9,999건. 그다음에 월세가 5,879건. 매매 거래가 작고 전세 거래가 2배 가까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월세 거래가 제일 작았는데 추이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매매 거래는 2010년대보다 지금 꽤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좀 줄어든 모양이고 2023년, 24년, 25년까지도 전세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이제 조금 줄고 있죠. 자, 근데 월세를 보시면은 12월 달 기준으로요. 지금 전세 거래가 서울이 1,921건입니다. 자, 그런데 월세 거래가 얼마냐? 1,173건입니다. 월세 거래 증가 속도가 전세보다 훨씬 더 빠르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월세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번에는 경기도,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 가서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달 이후로 전세가가 계속 줄고 있죠. 그래서 12월달에 얼마냐? 14,145건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얼마냐면요, 15,326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는요, 이미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지금 사람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인천입니다. 그래서 25년 12월달 2,365건의 전세 거래가 있었고 전세 거래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거래는 인천 같은 경우도 2,2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월세 시대가 확연하게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걸 데이터로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도권 빼고 전국의 이제 지방을 다 함께 보는 건데요. 25년 12월 달 기준으로 지금 17,354건의 전세 거래가 있었는데 월세 거래는요, 무려 17,274건입니다.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가 2,000건 정도 더 많죠. 전국적으로도 지금 월세보다 전세 거래가 더 많아.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추세로 간다라면 전세 거래는 이렇게 더 감소를 하고 월세 거래는 더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워했던 전세 사기, 이 문제가 월세 시대가 시작이 되면 이 전세 사기 문제는 많이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월세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신 그 전셋집, 이번 만기가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마지막 전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전세 매물이 얼마나 많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보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죠? 지금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경기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금 이렇게 전세 매물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데이터로 지금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세 매물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진입자는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죠. 전세로. 전세, 동맥 경화 상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찾아올 후폭풍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월세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전세가 없으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은 선택지가 월세밖에 없는 거죠. 월세의 단점은 또 뭐예요? 주거비가 늘어나면 결국은 내가 한 달에 뭐 월급을 내가 500 버는데 월세를 200만을 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계속해서 내가 목돈을 모으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 내 집도 못 사고 이거 영원한 세입자로 나 살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 월세의 시대가 오히려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얘기를 드리면 그 무슨 소리야? 어떻게 월세가 기회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제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 월세의 시대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내가 월세를 사는 게 이익일지 아니면
전세나 매매로 사는 게 이익일지를 비교를 해보셔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고 월세를 사는 게 내가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그럼 월세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월세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사서 내가 이걸 월세를 놨을 때 1년 기준으로 월세 수익률이 얼마인지 이거를 보면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은 월세 수익률이 얼마예요? 1.7%입니다. 현재 예금의 이자가 얼마냐? 2.8% 정도 합니다. 자, 예금 이자보다 더 싸죠.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이 더 낮은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이걸 은행에 예금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월세 주는 것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서울의 지금 매매가는 월세 대비해서 아주 고평가라는 겁니다. 반대로 전북이나 충남, 경북 이런 데는 4%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집을 사는 게 맞는 거죠. 아니면 전세가 맞는 거죠. 지금 이거를 제가 서울 전체적으로 보여드렸는데 지역별로 들어가서 얘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는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리치고의 김기원만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서울도 월세 수익률이 다 다릅니다. 강북구, 금천구, 성북구 이런 데는 그래도 2%가 넘어요. 강남구 1.3%, 양천구 1.3, 서초구 1.3, 1.4, 송파구 1.4.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제일 뜨거운 지역이 월세가 제일 싸다. 이렇게 월세 수익률이 싼데 내가 들어가서 이 나머지 돈을 내가 월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에만 놔두셔도 되고 요즘은 이런저런 자산 배분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죠. 주식, 달러, 채권, 금 이런 거 자산 배분 하면은 요즘은 수익률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하고 있는데 뭐 연간 9% 10%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과거처럼 내가 전세도 대출 받아서 싼 이자로 납입하면서 나머지 돈을 내가 목돈 모아서 집을 사겠다. 이런 전략은 이제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요, 최대한 갱신권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벌어 놓으셔야 되겠죠? 혹시라도 집을 사신다. 그러면 저평가된 수도권 일부와 지방에 이런 데들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월세 수익률도 고평가되어 있지 않고 공급도 정말로 작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집값 잡으려고 하는 건 어디예요? 서울, 그 중에서도 고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제외된 이런 지역들은 매수하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서울의 오히려 핵심지 이런 데는 저는 월세나 반전세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년차 투자자로서 제가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지금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자산의 한 75에서 80%가 다 부동산에 쏠려 있어요. 이런 나라는요, 전 세계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그게 누구한테도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라 경제에 기업들이 돈을 벌고 고용을 창출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최초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맥락을 저는 꼭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니라 5극 3특 체제, 지방도 골고루 잘 살게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26년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도 발빠른 정보와 또 도움되는 내용으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